구독, 좋아요. 네, 바로 초대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부터 그 매일신문 뉴스 캐비닛 맞습니다. 이게 7시 시작이죠? 7시 30분에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광화문에서도 연합뉴스TV 10시에 네. 갔다가 12시에 이제 채널A 뉴스A 라이브 갔다가 지금 오늘 뭐 네 번째 방송을 왔습니다. 또 있어요? 끝나고? 매주 화요일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원래 뒤에 하나 저녁 방송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잠깐 사라졌고 조만간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몸이 사실 네. 저희가 이제 애니메이션 나루토를 보면은 분신술하는 그런 것처럼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럼요. 근데 열심히 해야죠. 어쨌거나 지금 당이 살고 나라가 살려면 지금 얼마나 한시바삐 뛰어야죠. 그렇죠. 오늘 당 지도부도 새로 출범했으니까 이제 약간 좀 맞습니다. 이렇게 재정비하고 출발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물론 김문수 후보도 훌륭한 후보였지만 어쨌거나 더 많은 당원들께서 바랬던 그런 뭐 염원대로 장동혁 후보가 당선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접전이어서 더 의미 있던 것 같아요. 2,300여 표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1차에서 2만여 표 차이였는데 한동훈의 개입으로 조금 좁혀지는 모습들이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한 줌에 불과한 팬덤이라는 게 입증이 돼버렸다. 그래서 사실 장동혁 후보 입장에서 이제 대표가 됐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어요. 전직 대선 후보였다라고 하는 거고, 보통 전직 대선 후보가 당대표 선거 바로 나오면 60% 이상 득선하고 낙승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선에 간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전직 대선 후보의 한동훈 팬덤까지 가세를 했는데도 이겨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정말 이번에 체급이 훌쩍 올라가는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국민의힘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이따 방송 후반부에 살펴보도록 하고, 참 어제 새벽부터 저는 이제 또 게임을 하고 있다가 저희 잠도 못 잤습니다. 게임을 하고 있다가 잠깐 소통을 했잖아요. 그렇죠. 잠깐 소통했죠. 저는 게임을 급하게 끄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SNS 충격적인 글을 보고 회담을 정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와,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다행히 정말 큰일이 난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언론에서 일부 언론들이 떠드는 그 뭐 자화자찬 분위기까지는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전혀 그렇죠. 그래서 우선 저희가 이 회담 내용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전에 언급했던 이 단어들 혁명, 숙청, 그리고 특검까지 언급을 했죠. 이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감정을 이해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인 궤적을 밟아왔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매드 잭 스미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잭 스미스가 미국의 특검이라면서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패배한 직후에 특검 수사를 주도를 했던 사람이 잭 스미스죠. 그래서 미치광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당선되자마자 자진 사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특검을 받아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특검의 이런 전횡과 이런 막가파 행보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검에 대해서 숙청 내지 혁명이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을 하면서 저는 경고장을 날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게 민주당이 참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회담에서 이 잭 스미스라는 이름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 경고장을 날렸다라고 보는 것이 전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회를 털었다. 오산 기지를 털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 저희들끼리는 진짜 하던 얘기들이에요. 저도 아마 몇 차례 팬앤드 마이크에서도 얘기를 했을 겁니다. 미군 기지를 털었다. 이런 것들은 미국 입장에서는 불쾌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 순복음 교회가 트럼프 주니어가 4월 방한을 했을 때 간증을 했었던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누구도 아니라 트럼프 주니어가 얘기를 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대한민국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이 몇 마디를 했다라 그래서 오해니까 넘어갑시다 라고 했다는 게 정말 내가 잘못 알았다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어차피 다 알고 있는데 저렇게 구구절절 변명을 하니 알아서 처신 잘해라.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아마 오금이 지렸을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그 앞에서 조은석 특검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교회를 압수수색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행위입니다. 크리스마스, 미국의 국경일. 그럼요. 이게 왜 있는 거겠습니까? 종교가 결국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역이란 말이 왜 생겼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성역이 없다라고 하는 레토릭에 사용이 되지만 원래 교회라고 하는 종교가 곧 성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시설 지금 통일교 교인 명단 50만 명을 확보를 했다라고 자랑을 하는 특검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라 그러면 특정 사람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정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믿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심각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법리적인 뭐 수사를 한다라고 그런 명분만을 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거냐 의구심이 들고 한 발 더 나가서 그 교인 명단을 국민의힘의 당원 명부와 대조를 해보겠다. 이런 막장극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희는 몇 차례나 말해왔지만 민주당이 지금 막가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도 이건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고 그리고 오산 기지는 80%가 미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군도 존재를 하지만 미군과 공존을 하고 있고요. 정확히는 비율상 따져봤을 때는 그냥 걸어다니면 미군이 보이는 곳이 오산 공군기지예요. 그런데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을 했다? 이것은 미군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을 한 것이고요. 이재명이 무슨 뭐 친위 쿠데타 타령을 하면서 뭐 국회에서 주도하는 거니까 내 잘못은 아니다. 뭐 그렇게 변명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는 하나마나한 소리 한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굳이 카메라 앞에 두고 더 이상 얘기하는 실익이 없으니까 알아서 처신 잘해라. 오해겠죠. 설마 한국 같은 문명국이 설마 교회를 털었겠습니까? 무식하게? 루머겠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 봐도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오해였고 해소가 됐다? 뭐가 오해죠? 수목금교회 압수수색을 한 게 오해인가요?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을 한 게 오해인가요? 오해가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해명을 나름대로 했지만 트럼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공군기지에 대해서는 그런 말도 했잖아요. 그 미군을 턴 것, 손짓 정확히 이렇게 했습니다. 네. 미군을 턴 것이 아니라 뭐 그 한국 거기 이거를 기지를 턴 것이다. 뭐 이런 네. 식의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해명 아닌 해명을 한 것이죠. 말이 안 되는 어떻게 거죠. 보세요? 그러니까 미군 기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제 트럼프 대통령 그 의제도 꺼냈잖아요. 아예 그냥 미군 기지를 우리에게 넘겨줘라. 그 영토 자체를. 근데 그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대여 상태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미군 기지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가장 큰 실익이 뭐냐면 북한이 만약에 선제적으로 우리나라 타격을 했을 때 그게 그 미국에게 대여해준 기지에 피해가 간다면 이것은 미국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영토의 일부를 미국에게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주한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역은 사실상 미군에게 우리가 위임을 한 구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대를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으면서 거기 80%에 해당하는 미군이 아니라 우리는 20%에 해당하는 한국군만 우리가 압수수색을 한 것입니다. 이게 너무도 궁색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다 떠나서 북한의 선제적 도발에 대해서 비례적인 조치로 그 드론을 파견한 행위를 가지고 외환죄를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괴하다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법적인 상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제가 봤을 때 너무 좌경화가 돼서 이런 상식이 많이 비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수 진영이 결과적으로 패배를 했죠, 선거에서. 그러다 보니까 맞는 게 아닌 게 된 거예요. 그냥 좌파들이 주장하는 레토릭, 주장에 불과한 것들이 제도권에서 진실처럼 다뤄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파국 중에 파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 자유진영의 선봉장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일침을 가한 것이다. 경고장을 보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고장 내란 특검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두 번째 자막 띄워주시고요. 오늘도 내란 특검이 해양 경찰청을 압색했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 내란 특검의 압색 범위가 정말 넓어요. 그렇죠. 정말 넓은데요.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성 메시지 이후에는 이들의 이 활동 반경이나 이런 게 좀 자제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1차적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럴 줄 알고 특검을 반대했던 거예요. 국민의힘이.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이 이런 부당한 조사를 하고 막무가내식 이런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 무제한적인 별건 수사와 압수수색을 허용을 하는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고 여론전을 시도하는 것이 이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의 총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2요구권을 통해서 방어를 했고 적확한 검찰과 경찰이라고 하는 통상적인 수사기관을 통해서 밝히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일부 의원들 이탈표 만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김예지, 한지아, 뭐 김재섭, 안철수 이런 사람들이 특검 찬성표 던졌잖아요. 그러면서 했던 말들이 국민들이 특검을 원한다.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국민들이 원한다. 국민들이 원한다라고 해서 이런 위헌적인 소지가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저해를 하고 특정 진영 자체를 풍비박산 낼 수 있는 법안을 내부에서 동의를 한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안철수 후보에게 물어봤던 거 아니겠어요? 안철수 후보가 나 억울하다라고 하잖아요. 특검이 나를 왜 부르냐? 난 피해자인데. 그럴 거 몰랐냐는 거예요. 특검은 그런 겁니다. 지금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군도 털고 교회도 털고 경찰도 털고 군도 털고 다 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까 국가 기강을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국방부 우리 군부대가 그런 북한의 어떤 선제적인 도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 경찰 조직이 소극적으로 명령을 이행할 수밖에 없게 되고 지금 국방부에서는 명령 불이행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완전 국기문란인 거예요. 이런 거야말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합법과 불법을 뒤집어 버리는 이런 시도가 굉장히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질문으로 돌아와서 특검이 경각심을 느껴야죠. 이렇게 망나니 칼춤을 춘다라고 능사가 아닙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도 정당성이 있어야 되고요. 결과적으로 기소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기소를 했는데 법정에서 다 이게 무죄로 판결이 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특검의 망신살이에요. 입증할 수 있는 것만 주장을 해야 되고요. 입증할 수 있는 것만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더 많은 인력 충원을 요구를 하면서 칼춤을 휘두른다라고 하면 그 역풍이 그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아까 잭 스미스가 결과적으로 좌천 되기 전에 본인이 자진 사임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역대 특검들이 늘 말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세계적으로. 맞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게 바로 망나니 칼춤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을 해야겠다. 이런 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눈치를 보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뼈가 있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도 눈치를 챘을 것이다. 그럼요. 바보가 아니고서야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또 그럼 교회 압수수색을 또 하겠습니까? 트럼프가 에이 설마 루머겠죠 라고 하고 넘어갔는데 또 하면 그 루머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눈 감아 줬는데 또 했다라고 하는 것은 고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하게 저는 위화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특검도 조금은 자중할 계기가 될 수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정신이 똑바로 박혔다면 어제 얼마나 사실 낯뜨거운 아첨들을 했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거기까지 비하하고 싶진 않아요. 허리도 이렇게 꼿꼿하게. 그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렇게 그냥 편하게 앉아 있는데 꼿꼿하게 이등병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맞죠? 정확하게 이제 군대 막 들어와서 딱 군기 잡혀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사실 좀 낯뜨거운 그런 준비된 발언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무슨 뭐 북한의 골프장을 지어 트럼프 월드에서 골프였나요? 그럼요. 맞죠. 트럼프 월드를 북한에 만들어서 같이 골프를 치러 가자느니 무슨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뭐 피스메이커라느니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뭐 좋아요. 본인이 뭐 트럼프 가랑이 사이라도 기겠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맞아요. 했고 그리고 뭐 국익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상대적으로는 약한 국가이기 때문에 저는 국가의 정상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까지 폄훼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좋은 완만한 관계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굳이 트럼프 대통령이 신경 쓰는 그런 쟁점을 굳이 비화를 시켜서 문제를 일으킬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히 자중을 시키겠죠. 그리고 특검이 90일이 지나면 1차 만료가 되고요. 대통령이 90일 연장을 할 수가 있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대 특검의 지금 시한 자체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 안에 특검의 연장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 내란 특검은 조기에 종료를 하고 그냥 기소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90일을 추가 연장을 하면 실적을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실적을 내는 것도 부담이에요. 특검 입장에서. 왜냐하면 기껏 연장을 시켜줘서 인력 더 받고 예산 더 받고 했는데 막상 뭐 소환할 사람도 없고 기소할 사람도 없고 괜히 미국의 퇴진만 잡히고 이래버리면 이것도 정무적으로 리스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도 지금 아마 인력 충원만 요청을 했고 기간 연장 얘기를 아직 하지 않았고요. 지금 유일하게 최상병 특검만 아무 지금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나올 게 앞으로도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지만 이쪽은 지금 기소를 할 정도의 근거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 최상병 특검은 적극적으로 기간 연장 요청을 할 텐데 나머지 특검은 아마 이번 순방을 계기로 조금 쿨다운할 확률도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야, 이게 교통 정리가 확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어제 회담으로. 굉장히 뼈 있는 말이었어요. 이걸 농담으로 취급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농담으로라도 타국의 어떤 내정에 대해서 이것을 숙청이다, 혁명이다라고까지 얘기. 혁명이 뭡니까? 말이 좋아 혁명이지 기존의 시스템과 체계를 붕괴시키는 그렇죠. 장외투쟁으로 만든
만들어진 정권을 우리가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권의 정통성이 기존의 그런 세력들을 몰아내기 위한 혁명의 과정이었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공격적인 표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뼈가 있고 트럼프 주니어가 됐건 모스탄이 됐건 그분들이 했던 얘기들이 그분들 개인의 생각이 아니었던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인식이 연동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드러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이상 미국이 사실 내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간섭은 어렵겠지만 충분한 경고 메시지를 줬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또 어제 보니까 이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소위 말해서 뭐 이제 극좌 진영에서 네. 트럼프 이제 주변에 뭐 극우들이 있다 그리고 뭐 극우들이 뭐 이렇게 좀 뭐 페이크 뉴스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페이크 뉴스가 아니라 네.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한국의 민주당 그리고 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트럼프 행정부에는 인식이 그런 것들이 많이 깔려 있다 어느 정도 깔려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럼요. 제가 여기서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지금 총리의 형 김민웅 씨가 지금 반미 전선에서 최전선에서 운동을 하고 있고 정청래 지금 여당 대표는 과거 미국 대사관저에 화염병을 던지려고 했다가 현행병 체포된 사람이고 그 제가 말하기도 입 아픕니다. 지금 이종석 국정원장, 이종석 국정원장도 과거 친북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사람이고요. 아니, 추미애는 트럼프 대통령을 국제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라고까지 한 사람이에요. 뭐 루비콘강을 건너니 많이 그럼요. 이러잖아요. 법사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인적 구성들을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요직을 차지한 사람들인데 전부 다 반미주의자지 않습니까? 야, 어벤져스 아니에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타국을 판단할 때도 그 인사의 성향을 먼저 보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인사고 과거 궤적이에요. 다 반미주의자들인데 이 정권을 친미 정권으로 보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그 미 국무부에 있는 그 부의전장이 선글라스를 끼고 공항에 마중을 나왔잖아요. 이것부터가 역대급 외교 참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 이재명 정권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이 초라한 공항 사진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지금 블레하우스도 빌리지 못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근데 그거는 됐잖아요. 뭐 미국 국무부랑 뭐 다 공사 중이다 8월까지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저희도 영빈관이 40년 됐거든요. 청와대 영빈관이. 그래서 청와대 영빈관도 매년 개보수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건물 전체를 비우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배려하려면 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들이 역대 대통령 중에 최초로 영빈관을 쓰지 못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배려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제도 뭐 말이 잘 됐다라고 보여지는 걸로는 잘 됐다라고 포장을 하지만 배웅도 안 나왔어요. 배웅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전히 조금 거리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웅을 안 나왔던 것은 사실 이제 뭐 좀 억가 아니냐 이런 극좌 진영에서 막 노발대발하고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든 이 회담이 잘 끝났어 이재명이 잘했어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고 싶은데 배웅을 안 나간 게 이들은 찝찝한 거예요. 본인들도 찝찝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 전주 MBC 보도한 거 보셨습니까?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그 공항에 초라하게 그 아무도 도열하지도 않고 마중 나오지도 않은 그런 장면을 두고 실용이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사진과 비교를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엄청나게 성대한 대우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국빈 방문이었고요. 그러니까 국빈 방문 최고 의전을 배려를 하면서 미국의 성조기를 들고 도열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초청국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순방 일정은 누가 봐도 초라했죠. 그러니까 도저히 포장할 말이 없으니까 이런 게 실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실용이다. 너무도 우스꽝스러운 것이 그 공항의 의전을 담당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우리나라 정부가 아니라 미국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실용적이라고 지금 칭찬을 하는 거냐? 미국을?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정부를 홀대한 미국을 지금 실용적이라고 칭찬을 하는 엉뚱한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말을 말든지 결과적으로 그 영상을 또 전주 MBC가 블라인드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했을까요? 삭튀를 한 거죠. 쪽팔린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봐도 아니 의전을 칭찬하기에는 의전을 준비하는 것은 미국인데 미국이 실용적이라고 하기에는 미국이 홀대한 건 누가 봐도 훤한데 이런 것들을 시켜 세우는 게 너무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올리고도 이상하다라는 걸 깨달은 거겠죠. 아무튼 그런 해프닝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정부니까 잘 돼야 좋겠지만 이재명 정권의 이른바 친중세 그런 논란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홀대를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제도 무슨 성과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감정을 빼고 봐야 됩니다. 그 기자회견 장소에서 정말 자칫 우리가 기대치를 너무 낮춰놨기 때문에 정말 살벌해질 수도 있고 무슨 뭐 쉐쉐 영상까지 흘러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 거 치고는 선방했다. 지금 이거 가지고 홍보를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최악은 면했다. 그럼요. 최악이 우려됐었는데 그거만큼은 아니었다. 약간 그렇죠. 지난번 관세 협상이랑 똑같지 않아요? 그때도 뭐 맞습니다. 25% 맞느니 많이 했는데 15% 되니까 잘했네? 이런 발음 보였던 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망신은 안 당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이른바 자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적절하진 않죠. 왜냐하면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물을 가져와야 돼요. 합의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도 합의문이 없잖아요. 없어요. 공동 성명도 안 했습니다. 공동 기자회견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국빈 방문도 아니고 실무 방문으로 일보러 갔는데 꼴랑 3시간 오찬을 하면서 뭐 카메라에서는 그럴듯한 모습 보였지만 배웅도 없었고 의전도 없었고 공동 성명, 공동 기자회견, 합의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방명록만 쓰고 온 거예요. 어제 언론에 노출된 그 정상회담도 내용을 보면은 참고할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 관심사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 회담이 우리가 눈으로 본 것에 대해서는 그럴듯한 행사를 만들었다라고 보여지지만 실속이 전혀 없다. 오히려 더 많은 과제만 안고 돌아왔다.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것도 굉장한 부담입니다. 500조예요. 우리나라 1년 예산에 버금가는 액수를 미국에 투자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 발 더 나가서 1,500억 달러를 기업들이 또 투자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합 5천억 달러예요. 그리고 미국의 무기를 또 구입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예.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더 내주기만 하고 받아온 게 없어요. 그저 트럼프 대통령의 립서비스 몇 마디 이거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실속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아무리 성과라고 자랑을 해봤자 결과적으로 합의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속력 있는 합의문이 나오게 되면 농산물, 뭐 소고기, 그렇죠. 기타 투자, 투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귀속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날 거거든요. 그때 가서 역풍을 제대로 맞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채팅창을 보니까 캠프님이 네. 뭐 그렇고 대체 김혜경 여사는 왜 간 거냐? 그거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네. 왜 간 거예요? 뭐 한 게 있어요? 김혜경 여사 가서? 아니, 고민경 의원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부인이 대동해야 되는 일정을 가는데도 순방비 많이 드는데 굳이 가야겠느냐 이런 얘기를 수차례 했어요. 지난 윤 정부 때 그랬죠. 그럼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김혜경 여사는 아예 갈 이유가 없는 순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실무 방문이에요. 영부인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부인도 영부인들끼리 사교 모임을 할 수가 있고요. 영부인들끼리 여러 뭐 티타임과 비롯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실 사전에 제2부속실을 통해서 그런 각국의 영부인들의 특성들을 파악하고 토킹 포인트들을 발굴을 하고 준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부인이 순방을 가고 비용이 수반되더라도 나름대로의 실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 순방 같은 경우에는 가서 뭘 했죠? 뭐 그 멜로니 여사인가요? 멜로니 여사 만났어요? 못 만났습니다. 오지도 않았습니다. 안 왔어요? 오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는 그냥 입국할 때, 출국할 때 공항 사진 2장 찍은 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거 하려고 간 겁니다. 그거 뭐 그냥 합성해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진? 그러니까요. 요즘 기술이 좋으니까. 근데 이게 참 얼마나 본인들도 곤궁하겠어요. 왜냐면 이게 갈 필요가 없는 일정인 거는 맞는데 의전상 그런데 안 가자니 상견례지 않습니까? 사실상 미국 대통령을 처음 만나는데 영부인이 같이 동행을 안 한다라고 하면 그것대로 또 사실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어떤 공공한 사정을 모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권하자마자 첫 방문은 최소한 공식 방문 일정으로는 잡아줘야 되는 건데 실무 방문으로 사실 매겼다라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이미 그 트위터를 올리기 전부터 이런 한국의 현재 상황들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미 숙청 내지 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뇌리에 박혀있는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의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납득이 되죠. 그리고 어제 그 여러 미사 여구들을 동원해서 나름대로 환심을 사는 데는 성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피스메이커, 그렇죠. 페이스메이커. 겉보기에는 그런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칭찬 몇 마디 듣고 당선 축하 메시지 받자고 미국 간 건 아니잖아요. 뭐 트럼프 팬 서비스 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얘기가 정확합니다. 아니 어쨌거나 우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상이 긋고 나선 건데 그렇다면 실적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실적이라고 드러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PC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0,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순간 풍성하게 광동 효모 비오틴, 하루 한 번으로 가득 채우는 에너지. 600mg 맥주 효모 함유, 목 넘김 좋은 알약 타입.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5,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5,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